김성달 국장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발제문을 이제 미리 검토를 했었고요. 김 국장님의 이제 제안하신 그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그것을 민간에 임대를 하고 다만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민간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물까지도 이제 토지와 더불어 함께 임대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 이제 두 방식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건축비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제거하고 과거의 그 표준 건축비를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 지금 아까 5,600만 원 선으로 나왔는데 표준 건축비로 한 3,400만 원 선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란 방식을 처음으로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에 인간의 이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과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을 구분을 하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은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고 이제 부동산 토지와 주택 뭐 이런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버린 용어니까요. 짬뽕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혼선이 야기됩니다. 아주 간명한 것은 토지와 노동생산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가치는 역시 공공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지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 생산물의 일종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클리어하거든요. 바로 그런 철학적 원리에 기반을 해서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라는 방식을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그 비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니까. 근데 그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라당 당대표가 돼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거기 무슨 라디오 공중파 방송에 제가 거기도 이렇게 가서 그걸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된 뭐 그런 일들이 막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건 보수파도 동의할 수 있는 거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보수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유재산권의 대상은 노동 생산물이지 사람이 노동해서 만들지 않은 불로소득 그걸 소유하는 것은 보수파 입장에서도 이게 옳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좌파와 우파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토지공사에 계신 분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분이 이제 그 지리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시면서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그 내부에서 그 PPT로 이렇게 발제를 하신 걸 우연히 제가 그 입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면 안 되고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해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이분은 토지 임대 보유제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토지공사가 이 한국 토지 주택 문제를 굉장히 왜곡시킨 주범이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전문가조차도 토지 임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헨리 조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전원도시라는 걸 신도시를 그 당시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전원도시 가든 시티라고 하는 그 핵심 개념은 뭐냐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절대 민간에 매각을 하지 않고 그걸 임대를 해서 그 토지 임대료 수입이죠. 그걸 지대라고 합니다. 그 지대를 가지고 공공 재정으로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 전원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이런 개념은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안에서 차용을 했는데, 토지를 임대해서 그 임대료 수입을 환수하고 그리고 그걸 공공을 위해 활용하자, 이 부분은 채택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에 사실은 이제 굴복한 것이 되겠죠,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에베네저 하워드가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토지 임대와 그리고 그 토지 임대료인 지대의 공공 환수,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든 아니면 전 세계에서든 어떤 신도시 개발에서도 개발 이익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서민 주거 안정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고 민간에 임대를 하고 그리고 임대료 지대를 환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 1순위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마다 막대한 그 토지 임대료 지대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그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해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이제 임대료와 그 관리비 부담이 큰 그런 이제 빈곤층을 위해서 그 짐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이제 토지 정의와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A4 한 19페이지 정도로 그러니까 제 발표문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그 자료들은 여러 연구자들의 그 논문을 이렇게 이제 그 인용을 해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언론사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걸 인용하실 때 제가 그 각주에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연구자 이름과 그 논문을 미리 먼저 밝히시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근데 이제 그 연구자들의 이런 논문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제 관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 정의 두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을 이렇게 볼 때, 이건 한마디로 분당 신도시는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 정의를 외면한 중산층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989년 4월 2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이제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일산과 분당을 비롯해서 제1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일산과 분당에 각종 이제 그 현수막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담벼락 전봇대 같은데 구호들이 이렇게 막 붙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닥 민심이 드러나 있고, 그 바닥 민심에 저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붙어 있던 그 현수막과 이제 담벼락 전봇대에 있던 그 구호가 뭐가 있었냐면, 불법적인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복부인인가? 땅 투기가 웬 말이냐?
중산층만 사람이냐? 보통 사람, 농민 잡내. 세입자도 주민이다. 차별 대우 결사반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뭘 이렇게 봤냐면 한마디로 이건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주민이다. 차별 대우 결사반대. 그 당시 80%가 12,000명 그 분당 그 주민의 80%가 이제 세입자였거든요. 근데 그 세입자가 여기서 그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작은 혜택은 주어졌지만 그러나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입자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 이제 침해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 토지 정의가 침해됐다는 것은 정부는 복부인인가 땅 투기가 웬 말이냐. 이미 이제 그 개발 하자마자 그런 땅 투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개발 이익에 아까 이제 권기철 한국토지공사에 있는 권기철 박사가 개발 이익을 이제 분석한 걸 보면, 그러니까 개발 전부터 입주 시점까지만 딱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81%를 피분양자가 가져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더 자세히 그걸 이제 이게 정말 맞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정부 또 택지 개발업자 또 그다음에 주택 건설업자 여기도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갔지만 80% 이상을 피분양자, 그러니까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산층에게 그런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서민들은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그 분양가로 그걸 진입장벽을 쳐놓고 그 이상을 특히 이제 60% 이상을 이제 이렇게 미리 납부한 사람에게만 이제 그 분양권을 이제 분양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서민들은 아예 그 게임에서 제외가 됐고, 그걸 마련할 수 있었던 중산층들만 들어와서 개발 이익의 80% 이상을 독식해 갔고, 이분들이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중산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탐욕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것이 분당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분당은 실패한 도시건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또 신도시에 준하는 지역을 개발할 때 더 이상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 정의를 외면한 중산층 도시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네저 하워드가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고 제시한 전원 도시의 대원칙을 살려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 민간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인 지대를 매해 해마다 환수하는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 수익을 서민 주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확충하고 주택을 확충하고, 여기는 뭐 매입 임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설 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미분양된 것들 혹은 또 여러 이제 일반 그 주택들 그 매입해서 임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또 그 임대료를 보조해서 입주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감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꼭 지켜야 됩니다. 토지 정의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신도시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